안녕하십니까. 사고력의 신, 사신국어 김재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지트 학원에서 국어 수업을 깔기로 했는데 그 전에 이제는 영상을 올려서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이라면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왜 국어 공부를 해야 하나? 그러니까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국어는 한국인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국어는 이제는 특히 공부를 해도 늘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이제는 그 신빙성이 있는 얘기긴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게 제일 문제인데, 중학교 성적이 좋았다. 나 그냥 국어학원 안 다녔는데 중학교 때 성적이 좋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보통 크게 문제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먼저 보면 첫 번째는 거의 이제는 거의 유머죠. 한국인인데 국어 공부를 왜 하냐?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외국인 학생이 없었습니다. 다 한국인이었어요. 그럼 걔네들은 왜 국어 공부를 했을까요? 당연히 자, 국어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자, 국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사고력, 논리적 타당성, 문해력, 독해력 등을 키우는 과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한국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중학교 때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의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어는 공부를 해도 늘지 않는다. 이건 어느 정도 이제는, 왜냐면 되게 진짜 키우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독해력이나.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제는 중학교 때 어떤 고등학교의 어떤 논리적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어. 거의 없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수업을 하더라도 이런 실력들이 문해력이나 독해력들이 늘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국어학원 안 다녀도 중학교 성적이 좋았다. 자, 중학교는 어차피 거의 절대평가나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그냥 학생들의 거의 대다수가 거의 40% 이상이 90점 이상이 나오고 A를 맞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되게 촘촘한 상대평가로 바뀌면은 다 똑같이 잘하는 학생들이었는데 여기서 평가를 안 했던 거죠. 그냥 우르르 있는 상태에서 그냥 40% 애들 뚝 뛴 다음에 다 얘네들은 다 잘하는 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이게 그 전에 이제는 선배들은 그걸 9등분으로 쪼갰잖아요. 근데 이제는 최근에는 5개의 등분으로 쪼갰지만 그 와중에서도 어쨌든 등분을 더 중학교 때보다는 훨씬 더 촘촘하게 쪼갠다. 그래서 중학교 성적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장담하는데. 그리고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의 성적이 좋았다 나쁘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의미를, 예를 들어서 중학교 성적이 좋았다 그러면 그냥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성실하다. 그러니까 국어적인 사고력이 좋다 안 좋다를 논하기 전에 그냥 성실한 아이, 그냥 그 정도는 확실하지만 뭐 물론 이제는 뭐 성적이 좋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아이가 국어적인 사고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녀보고 제가 볼 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고등학교의 어떤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그런 아이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는 작년 수능 국어하고 수학, 국어 성적과 수학 성적의 어떤 그런 점수 본데, 어차피 지금 보면은 표준 점수가 지금 서울이 101점이죠. 101.7 똑같죠. 수학이랑.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강원도 같은 경우 약간 좀 지방으로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요. 92점이죠? 92점이죠.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똑같죠. 92점이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91.8 되게 낮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적이 어차피 국어나 수학이나 뭐 국어한테, 물론 저는 수학에 가산점 있는 학교들이 좀 더 있고 그리고 국어가 가산점 있는 학교들이 좀 있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국어 점수나 수학 점수나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국어가 그렇게
넋 놓고 있다가 큰 코 다치는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재수생들이 가장 많이 성적이 올라가는 과목이 국어입니다. 이유는 재학생 때 잘 안 해요. 재수생은 어차피 재종반을 다니면 거의 국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어 성적이 재수생들이 가장 강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학생 때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재수생들을 따라잡고 이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보통 내신인가 수능인가? 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요. 학부모님들이 내신을 챙겨야 되냐? 수능을 챙겨야 되냐? 자, 일단은 보통 처음부터 보통 좀 생각이 좀 있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는 수시로 대학을 갈 거다. 특히 저는 보통 지역 자체가 대치동이나 분당이나 뭐 이런 동네가 아니라면 보통 정시보다는 수시를 더 많이 생각하죠. 그리고 최근에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내신의 비중이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보다는 내신을 더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내신이랑 그럼 수능은 완전 수업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내신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5등급제잖아요. 그죠? 지금은 5등급제면은 자, 내가 2등급이 목표다. 2등급이 목표다 하시면은 자, 내신이랑 모의고사 수업이랑 다릅니다. 2등급까지가 목표라면. 근데 내가 1등급을 맞아야겠다. 또는 좀 더 안정적으로 높은 등급 내에서도 그냥 높은 등수를 맞아야겠다. 그러면 모의고사 수업이 선행되지 않고 평상시에 모의고사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내신에서도 똑같이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국어라는 과목은 내신에도 마찬가지로 킬러 문항이 항상 모의고사나 내신이나 킬러 문항이 존재하거든요. 자, 킬러 문항이라는 건 뭐냐면 아이가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죠. 내신이라는 거는 자, 내신 수업이라는 거는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모의고사 수업 같은 경우는 수능 수업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야 되는 내용보다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논리적 타당성을 따져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내신도 마찬가지죠. 자, 킬러 문항, 내신의 킬러 문항은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네가 아는 건 알겠어. 자, 그러면은 네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평상시에 논리적 타당성을 따지고 그리고 평상시에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내신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자, 내가 2등급이 목표다. 그러면 내신과 수능 수업은 다릅니다. 그냥 알아야 될 내용을 알면 2등급은 나와요. 그러니까 논리적 타당성, 사고력 이런 것들이 좀 약하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외울 거 외우고 그러면 2등급은 나옵니다. 그 밑에는 그것도 안 한 거죠. 그런데 내가 1등급이 나와야 되고 좀 더 나은 성적을 맞기 위해서는 자, 반드시 그러한 논리적 타당성을 배우고 학습을 해야 되죠. 혼자서는 힘들죠. 왜냐면은 그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와서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완전 다르지 않냐? 네. 2등급까지는 다릅니다. 근데 1등급부터는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자, 그 이상의. 그리고 교과서 외에 어떤 그러한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고력, 논리적 타당성에 대한 그러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그것은 사고력의 신, 제가 충분히 케어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 자,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자, 일단은 저희가 10월 달에 오픈을 하잖아요. 10월 달에 오픈을 하면 당연히 맨 처음에는 이제 논리적 타당성.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야라는 거를 이제는 보통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하실 거고요. 사고력부터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거야라는 거를 거의 맛배기죠. 그런 것들을 거의 한 두 달 정도를 할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당연히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어떤 식으로 상황을 만드는지,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뭐 이렇게 뭐 지금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것들은 뭐 바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면 애들이 우와 이래요. 당연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그거를 저는
판단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 나갈 거고, 일단은 사고력부터 키울 겁니다. 한 2달 정도를. 그 다음에 첫 번째 내신이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5등급제로 바뀐 다음에 미끄러지면은,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냥 보통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9등급제일 때는 그렇게 나 정시로 갈 거야 이런 애들이 거의 없죠. 사실은 뭐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5등급제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특히 이제 대치동이나 분당이나 이런 데서 그거를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이제 목표로 하는 대학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정시로 돌려버리는 그런 학생들의 비중이 한 30%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최근에 볼 때. 그래서 첫 내신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 10월 달에 시작해서 한 2달 정도, 2달에서 많게는 3달 정도 이제 사고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고, 그 다음부터 개학하기 3월 가기 전에 한 2달 전부터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정도를, 자, 첫 번째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 무조건 문법입니다. 첫 번째 내신에서 의문의 변동, 2학기 때는 중세 국어에다가 맞춤법까지. 자, 문법에서 아이들이 중학교 때하고는 확연히 다른 어떤 그런 좀 약간 심화해서 들어가니까 거기서 애들이 이제 보통 멘붕이 나가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문법을, 자, 문법은 솔직히 사고력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죠. 정말로 확실하게 외우고, 자, 내가 외웠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자,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저는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대처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이 문법만큼은 제가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자, 니네 문학은 틀릴 수 있다. 근데 문법에서 틀리면은 그거는 노력의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방향성을 잡아주고,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외워야 돼. 이런 것들은 이렇게 외워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문법만큼은 빵개를 틀리게 만들어 드립니다. 물론 제 말을 잘 따라오는 학생에 한해서죠. 자, 그래서 첫 내신은 수능입니다. 수능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아이한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첫 번째 내신만큼은 저한테 맡기시고,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학부모님들은 첫 번째 내신만큼은 무조건 저한테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저는 사고력의 신이라는 사신 국어라고 하고요. 자, 사신 국어가 사실 이쪽 지역에서 수업을 깔 수 있는, 솔직히 뭐 그런 상황은 안 되는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자,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건이 됐거든요. 자,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강사 아닙니다. 수업은 1시간만 받아보시면은 와 라는 게 저절로 나오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겠지만 뭐 짧은 영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은 얘기할 수 없겠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어라는 과목이 논리적 타당성, 독해력, 문해력, 그리고 사고력, 이걸 키우는 거는 사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로 짧은 기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되게 천천히 올라갑니다. 자,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저와 함께 조금씩 키워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고력의 신 사신국어 김재현이었습니다.